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검증이 처음으로 단행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3위인 코인원이 그 첫 번째 대상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처음으로 집중 검증합니다. 첫 검사 대상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3위 사업자인 코인원입니다. FIU는 이번 달 현장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코인원 측에 통보했습니다. 현장 검사에선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와 2위 빗썸이 아닌 코인원을 첫 검사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FIU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코인원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규모 상위 사업자 가운데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4대 거래소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86건, 이 가운데 코인원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코인원은 작년 특근법상 사업자 신고 수리 때 이른바 김치코인 수가 가장 많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치코인은 국내 프로젝트가 주체가 돼 발행한 코인인데 미검증 프로젝트들이 많아 시세 조정, 상장 폐지 위험이 높아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인원 측은 농협은행과 실명 계좌 제휴를 맺으며 매회 금융권 수준으로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고 최근 관련 센터를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갖춰왔다며 검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FIU는 코인원을 시작으로 신고 절차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를 차례로 종합검사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이번 사안을 공동 취재한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금융당국이 첫 타겟으로 코인원을 지목했습니다. 코인원이 어떤 회사입니까? 네, 먼저 코인원은 2014년 설립됐고요. 업비트, 빗썸, 코빗과 함께 이른바 국내 4대 거래소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농협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원화로 이 코인을 거래할 수 있고요. 또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약 7%로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역시 약 222만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원수가 적지 않네요. 네. 이번에 코인원을 대상으로 당국이 살펴보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네, 앞서 문성필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종합 검사를 통해 이 자금 세탁 방지 체계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이고요. 또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자금 세탁 방지 체계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 또 신규 업권인 만큼 이 시스템이 잘 구축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인원은 2019년부터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 전문 대응팀을 꾸렸고 또 지난해 자금 세탁 방지 센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 현재는 금융권에 준하는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당국은 이 코인원을 시작으로 원화마켓 사업자, 즉 업비트, 빗썸, 코빗 등 4대 거래소의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 코인 거래소들의 자금 세탁 방지가 잘 되고 있는지 보겠다라는 건데 자금 세탁이 실제 좀 많이 일어납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좀 코인이 익명성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뭐 신속성, 또 이렇게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코인을 이용한 자금 세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330억 달러 규모의 코인이 이 자금 세탁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30억 원 아니고 달러요? 네, 달러입니다. 한 40조 원 정도 수준이 있네요. 네. 자금 세탁이라는 게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물론 뭐 자금 세탁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요. 먼저 믹싱이라는 방법에 대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믹싱이랑 뭐 하나의 코인을 잘게 쪼개거나 뭐 여러 코인들을 조합해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코인을 굉장히 잘게 쪼개거나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글로벌한 범죄 자금이 좀 자금 세탁에 필요하거나 이럴 때 사용이 되는 케이스고 예. 또 다음으로는 범죄 자금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여러 번 거래를 통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인 코인과 다르게 가치의 변동성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 법정 통화라든지 실물 자산의 가치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가치의 변동성이 작은데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익명성이 강한 다크 코인 같은 것들을 구매해서 자금 세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 세탁 필요한 범죄자라면 저라도 이렇게 코인 시장을 이용하는 게 좀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괜히 또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걸 막겠다고 최근에 좀 나름 정부에서도 규제 같은 걸 도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규제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리스크들을 막기 위해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 FATF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통 금융권만큼이나 가상자산에서도 이 자금 세탁 방지의 기준이 높아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 골자인데요. 아무래도 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새로운 내용들도 계속해서 추가되고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 NFT, 디파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거래소도 이 부분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KYC라고 해서 고객 확인 제도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이용자만 거래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큰 규모의 거래가 짧은 시간에 많이 일어나는 의심 거래, 이상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탐지해서 보고하거나 또는 이용자별로 등급을 나눠서 관리하고 또 내부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 빗썸과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이라고 해서 코인을 외부 거래소로 보낼 때 이 사전에 등록된 경우에만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출금 정책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소들이 자금 세탁 방지 노력을 이제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네. 그런데도 자금 세탁이 추가로 발생할 그런 여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물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좀 입장을 물어봤는데 이 경찰이 있다고 범죄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 않냐? 네네네. 네. 경찰이 있어도 도둑이 있다. 네. 하지만 경찰이 없다면 그곳은 정말 무법지대이다 보니 경찰에 해당하는 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자금 세탁이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네. 거고. 그러면은 자금 세탁이 발생한 정황이 있는데 네. 이 거래소들이 그래도 정부가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호 장치들을 다 마련을 했다. 네. 이러면은 거래소들은 이런 처벌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범죄는 일어난다는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STR이라고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도 이상 거래나 의심 거래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 책임이 법 집행 당국으로 돼서 이 거래소나 이런 부분에서도 책임을 좀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네. 보고 의무만 다하면 책임을 네, 맞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네. 만약에 그러면 검사를 했는데 이 정부 규정대로 거래소들이 좀 준비가 미비하다. 이러면 거래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내 은행들 가운데 좀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 보면 이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2017년 미국 뉴욕 금융청으로부터 약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었는데 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IBK 기업은행도 2020년 같은 사이로 약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이후 이 IBK 기업은행은 사실 업비트와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 이후로는 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접으면서 이 기업은행이 뗀 만큼 그 자리에는 K뱅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거래소뿐 아니라 그 거래소와 관련된 기업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이번 경우 코인원의 경우 가장 좀 관련된 기업은 농협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의 경우 아까 코인원의 실명 계좌를 발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앞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자금 세탁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1차적인 책임은 이 시중은행에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의 책임을 강조한 만큼 혹여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는 건데요. 농협은 현재 자금 세탁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농협이 자금 세탁 방지 문제로 미국 뉴욕 금융청에서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홍역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꼼꼼하고 예민하게 한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거래소에서 화이트리스트 출금 방식을 채택해서 어느 정도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 화이트리스트 출금 방식을 채택한 거래소가 빗썸과 코인원 두 곳인데 네. 공교롭게도 전부 농협과 계약을 맺은 거래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협이 실명 계좌를 발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거래소도 같이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이 수용이 된 거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 관계자가 화이트리스트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국내 거래소는 두 번의 그 KYC 제도를 통해서 입구에서는 방지턱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실명 계좌가 있고 또 거래소에서도 나름대로 KYC 그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예. 마지막에 출금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거래소의 출구에는 이 방지턱이 없다. 그렇다 보니까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통해서 출구에도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협에서 설명을 하고 화이트리스트를 의무화했다 이거군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농협 말고
코인원 검사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네. 또 상장사 중에 또 있다면 어디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컴투스 홀딩스도 이번 검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왜 컴투스 홀딩스냐 하면은 이 코인원의 2대 주주가 차명훈 대표에 이어 컴투스 홀딩스가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 보시면 약 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컴투스 홀딩스는 단순하게 이렇게 코인원의 지분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코인원과 같이 손을 잡고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컴투스 홀딩스는 코인원의 지분을 매입하며 NFT 사업과 블록체인 게임 개발 계획 등을 발표했고요. 때문에 이렇게 주가도 급등하면서 지난 1월에는 약 24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 달 새 게임주가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덩달아 주가도 같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오늘만 해도 약 15.69% 급락한 12만 9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 가운데 혹시 이번 검사 결과 코인원에서 혹시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좀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다만 코인원 측에서는 나름대로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놨고 또 그리고 아직 검사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증권가의 견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인원의 지분 가치가 변동이 생기면은 컴투스 홀딩스한테 영향 갈 것 같긴 한데요. 결과 나온 것도 없는 상황에서 얼마큼 영향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이거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